예를 들면 막 울고 있는데 뚝 꽂히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는. 너 말할 수 있잖아. 너 울음 끝일 때까지 말 안 들을 거야.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대화할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게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 가버리면은 이 아이도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나버리면은 이 친구들이 울음을 당장에는 그칠 수는 있고 화도 안 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생각이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튜브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운영하시는 박소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책을 쓰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이제 애착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애착 관계 형성에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네네. 좀 이렇게 부모의 책임감이나 부모의 네. 숙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네. 있어서 이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꼭 말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눈빛이나 비구어적인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둘이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얻는 거. 그게 바로 상호 주관성이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주의의 공유. 초등학생 청소년기가 되면은 말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네. 부모님들이 그냥 귀만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무슨 말하면 그래 알겠어 하고, 실제로 이 아이가 어디를 집중하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안 보이는 거죠. 네네네. 아마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비슷하실 거예요. 네, 뭔가 네. 학교에서 오늘 뭐가 나왔어, 뭐가 맛있었고 쫑알쫑알 아이들이 네.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다가 갑자기 네. 그런데 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 누가 네. 뭐를 놀렸어, 네, 아니면 네. 누가 누구를 때린 게 있었어, 뭐 네.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막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숙제들이 많고 챙길 게 많으니까 이 아이를 보자마자 부모님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얘기가 너 숙제했어? 너 그거 맞아요. 챙겼어? 어제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부모가 주의 집중하고 있는 것만 이 아이한테 강요를 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주의 집중하고 있는 거, 사실은 친구와 오늘 있었던 일, 혹은 내가 오늘 줄넘기를 했는데 어제는 9개 했는데 오늘 12개 했던 일, 그 다음에 태권도를 뭐 빨간띠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되게 큰 일이었던 일들을 이제 무시하고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죠. 약간 슬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오래 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하고 엄마의 그 주의 집중하고 있는 게 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진료실에서는 좀 이게 오래되고 심각한 경우에 부모님은 애가 전혀 그런 줄 몰랐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았다. 애가 말을 안 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근데 사실은 애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나중에 와서 엄마 아빠는 공부에만 관심 있고 실제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의 집중하고 있는 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상호 주관성의 첫 번째겠죠. 아이들이 사실 그 이야기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보라고 할 때 안 봐.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 아이들의 실망감이랑 네. 그런 게 크게 느껴져서 네. 최근에는 최대한 좀 휴대폰을 네. 안 하고 있으려고 네, 네, 하는데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약간 시간을 정해둡니다. 오. 그래서 아이하고 있을 때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은 이제 일을 하는 엄마들이나 네. 아빠들은 시간을 좀 나눠서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숙제를 안 챙길 것도 아니고 해야 될 거를 안 시킬 건 아니니까. 근데 대신에 저는 최소한 10분, 20분이라도 그냥 핸드폰 없이 아이가 하자는 걸 먼저 하는 시간을 먼저 네네네. 확보를 하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네네.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어느 정도 좀 엄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내 마음이구나. 엄마는 언제나 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신뢰가 쌓여 있게 되면은 뭘 시키든 혼을 내든 간에 좀 쉽게 그래도 엄마는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게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아이도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네, 어려운 경우가 네. 많잖아요. 내가 맞습니다. 지금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엄마한테 막 안 좋은 말투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아이도 모르다 보니까 네. 부모도 이제 그 소리 지르고 화내는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같이 좀 휘말리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아이가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려면 사실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제 3자처럼 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는 않아요. 다 되지는 않는데 내가 이 아이의 감정과 행동에 같이 휩쓸려 있으면은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아이와 똑같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이 아이의 성격이 될까 봐.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큰 문제가 될까 봐 하는 우려심 때문이거든요. 잘못된 행동 자체가 이 아이가 잘못된 애라고 생각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우리 아이를 좀 믿어줘야 되는데 부모는 항상 이제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나쁜 행동 하나를 되게 크게 받아들이시는 네네.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구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계란 하나 그 깨진 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계란 하나 깨진 거는 계란 하나 깨진 것 정도로만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아이가 문을 쾅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휴지를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디서 버릇없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너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하면 앞으로는 난 너랑 대화 못해. 너무 간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 자체는 우리가 제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행동을 다 받아주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감정을 그 행동과 같이 키워 나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번이고 그렇게 된 다음에야 이 아이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인지하는 것부터 좀 미성숙하고 두 번째는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아직은 굉장히 서툴러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게 불편함, 짜증, 화 이런 걸로 이제 그냥 뭉뚱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가깝고 안전한 사람 앞에서는 좀 더 날 것으로 혹은 좀 더 이제 충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고 예를 들면 막 울고 있는데 뚝 꽂히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는. 너 말할 수 있잖아. 너 울음 끝일 때까지 말 안 들을 거야.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대화할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게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 가버리면은 이 아이도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나버리면은 이 친구들이 울음을 당장에는 그칠 수는 있고 화도 안 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생각이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의 아이가 좀 충동적인 감정 표현을 밖으로 확 했을 때 네. 부모의 대처는 아까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 3자처럼 이제 육체 이탈을 해서 이제 유체 이탈을 해서 네.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네. 이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의도를 읽어주는 게 첫 번째인가요? 남편과 100% 모든 의도가 공유가 되시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아이하고도 안 돼요. 인식의 공유도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거 봐봐 했어요. 혹은 학교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럴 때는 이 아이의 의도가 뭔지 알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되게 하찮은 거고 혹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지만 엄마가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도 이 아이의 의도는 되게 쉽게 알 수 알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알아차려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건 너무 쉽고 너무 일상적이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안 좋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이런 순간이 많아지면은 어려운 순간도 훨씬 더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좋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부모의 태도가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 인식과 의도랑 정서가 공유되는 것도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내가 생각해서 연습해서 그걸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아까 이야기하신 게 이 상호 주관성이라는 거는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해도 그냥 느껴지는 거야 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것의 하나인 의도의 공유도 네. 뭔가
평소에 그 소소한 일상에서 아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순간들이 쌓이는 그렇죠. 그거 자체인 네. 거지 거기에서 뭔가 이 의도는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되면은 할 게 많아지고 얘도 바빠지고 부모도 챙길 게 많아지고 청소년이 되면은 부모랑 의도랑 주의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선은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서와 인지와 그 의도를 공유하는 순간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될 때를 포커싱을 맞추니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는데 좋을 때를 더 늘리는 게 1번입니다. 의도의 공유에서 그럼 좋은 순간들을 많이 늘리면 확실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뭔가 도움이 되나요? 이 아이가 기본 베이스에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이나 감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라는 그런 베이스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고 유튜브나 뭐 강연장에서도 보는데 모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혹은 외부에서 뭐 학교 폭력이나 되게 우리가 원치 않는 안 좋은 사건에 노출된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들이 그런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시련을 견디는 힘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숙제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 사소한 일들은 이 애착 관계가 잘 되면 그다음 훨씬 쉽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아이를 공감해주라고 하는데 네. 아이의 어떤 상황이나 그 감정이 내가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네. 하냐. 네. 네. 억지로 공감을 해줘야 되는 네. 거냐? 네. 아니면 그냥 공감을 안 해야 되는 거냐.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공감이라는 거가 네.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감정을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이 네, 나온 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아이하고 관계에서도 내가 이 아이의 감정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공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는데 하고 싶은데 틀릴까 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틀려도 되니까 해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틀릴까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틀릴까봐 못하게 되는지, 이 아이가 틀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틀리면은 손 들고 혼나야 돼. 혹은 틀리면 스티커를 못 받아. 틀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 뭐 걔는 뭐 하나도 안 틀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어떤 상황들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로 인해서 결국 얘는 틀리고 싶지 않아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 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갖는 게 공감의 첫 번째겠죠. 그냥 무턱대고 나는 숙제가 하기 싫어. 난 틀리기 싫어. 아 그래 너 틀리기 싫구나. 근데 틀려도 돼. 별거 아니야. 다 틀리면서 크는 거야. 이거는 너무 그냥 결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 나는 너무 틀리기 싫은데 틀릴 것 같은 이 복잡한 감정. 이 감정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궁금증과 이 아이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부모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해서 네. 일단 모르면 군화를 붙이세요라고 네, 해서 네. 이제 아이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랬구나, 학원 네. 가기 싫구나, 네, 네, 네. 숙제하기 싫구나, 네, 네, 지금 네. 화가 났구나 네, 이렇게 네. 군화만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내 마음과의 간극을 어찌할지 잘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군화는 좀 잘 사용하시면 좋은 게 네. 너 지금 너무 속상해서 눈물 나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내가 좀 시간을 갖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조금 부모가 조금 쿨다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여유가 하면서 생기는 거죠. 생각을 좀 해보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단계 좀 물러나야 숲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울지 마, 막 이렇게 감정이 같이 가버리면은 누구도 이 아이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탱탱볼처럼 네네. 막 튀고 저리 튀고 막 넘어지고 다칠 때 되게 큰 그릇이 돼줘가지고 이 아이가 아무리 튕겨져 나가도 엄마가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 그 안에서 막 튕기다가 언젠가는 편안해지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물러나는 게 가장 1번인 거죠. 저녁에 이제 자고 누웠는데 도저히 그 상황이 내가 거짓으로 했던 것 같고 아이도 내가 공감했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다음날 얘기해야죠. 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혹시 그런 마음이었던 거냐 하고 좀 더 차분해졌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거는 엄마가 내 마음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어떤 신뢰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진짜. 공감이 안 되면 얘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죠. 오히려
내가 100% 공감을 못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 네. 상황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할 수 있겠네요. 뭐 친구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오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또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잘 모르니까 이 아이의 말만 들으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한 번에 어떤 결론을 내고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럼 엄마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그럼 얘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자. 혹은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친구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한테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당장에 해결하려고 하면은 부모가 성급하게 공감하거나 부모가 성급하게 공감한 걸 가지고 성급한 결론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급한 결론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나중에는 엄마 없이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엄마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실 텐데 아이들이 좀 가장 부모에게 실망했을 때는 언젠가요? 청소년기가 되면은 애들이 부모님이 이제 상관없어.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시점까지만 해도 부모가 사실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야, 넌 정말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나 안 게을러. 이렇게 대답을 앞에서는 할 수 있어도 뒤에 가면은 내가 진짜 게으른가?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숙제를 한번 안 했어요. 아, 나 엄마 말대로 게으른 게 맞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부모들 중에 누가 자기 애를 비난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그래, 하지 마. 어제도 안 했는데 뭐 오늘 하겠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야, 넌 하기로 해놓고 오늘 또 안 하니? 너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험 치겠어? 너 시험 그러면은 잘 치고 싶다는 건 다 거짓말이네? 이런 말들은 사실 비난, 그리고 약간의 조롱까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이상한 부모님들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실갱이를 하다 보면은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식의 말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크게 꽂힙니다. 아이들 중에서 좀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네. 어떤 식으로 이 불안을 좀 덜어줘야 하는 건지 엄마 나는 종이 접기를 잘 못해 네, 너무 네. 못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다 놀릴 것 같아 라고 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일단 이 마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첫 번째죠, 항상. 어쨌든 종이접기를 못해서 속상한 거잖아요. 그냥 종이접기를 못한다, 단순히 그거, 그래, 못해, 잘해,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종이접기를 했더니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속상한지.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아,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엄마가 내 속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하고 마음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종이접기나 수학 성적처럼 딱 눈에 확연히 보이는 어떤 실력의 격차가 아니라 엄마 나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네. 엄마 나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이런 거에는 어떻게 대답을 네. 해주면 좋을지. 자기 스스로 외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죠. 아니야, 너 예뻐. 엄마 보기엔 너가 김태희보다 예뻐. 와, 장원영보다 예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별로 사실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일단 인정은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인정을 해주는 것과 내가 그걸 동의하는 거랑은 달라요. 너가 눈이 작은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근데 엄마 생각에는 너의 눈이 길고 눈 동자가 커서 나는 그게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는 이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지만 아이가 못생겼다고 하는 거에서 동의해 주는 건 아니겠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궁금해야죠. 너가 보기엔 누가 예쁜 것 같아? 친구들 중에 누가 예뻐? 연예인들 중에 누가 예뻐? 이렇게 하면 이 아이의 외모에 대한 기준점들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아 그래도 나는 뭐 누가 제일 예뻐? 나는 키가 더 커야 돼. 뭐 나는 혹은 뭐 눈이 뭐 이만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저게 예뻐 보이네 하더라도 아 근데 엄마는 긴 눈이 예쁘다고 말했어.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눈을 보다가 그래, 엄마 말대로 내가 눈이 좀 길긴 기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또 부모님이 바로 답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아니야, 너가 제일 예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엄마는 사실은 그래도 너가 이런 면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엄마도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도 되시는 맞아요. 거죠. 그 순간에 다 해결하려는 맞아요. 조급함을 조금 버리면은 오히려 더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